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준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금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4,500억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했고 이 가격 자체가 뭐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뭐 주가 흐름에 따라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4만 원이 안 되죠. 38,950원에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가 지금 52,000원 위에잖아요. 52,000원보다 위에니까 확실하게 가격 자체는 좀 꽤 많이 낮게 책정된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양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금양이 지금은 자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유중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중 반응가 자체를 좀 많이 낮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금양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 가격은 정말 땡큐한 가격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잡을 수가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금양이 야, 얼마나 어려우면, 야, 지금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뭐 돈을 흔히 말하는 좀 땡기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뭐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몽골 광산 관련 부분이에요. 몽골 광산 관련, 아무래도 금양이 물론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양이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몽골 광산에 대한 가치 평가 요거 때문이거든요.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깎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앞전에는, 그러니까 매출 올해도 이미 4천억 정도가 예상됐었어요. 매출. 그러니까 몽골 광산에서 4천억 정도 올해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나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2026년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연간 한 4,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것도 대부분 다 추정치긴 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깎았습니다. 65억 정도로 화끈하게 그냥은 후려 쳐버렸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몽골 광산이 이렇게 되면, 광산이 뭐 뒤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채굴된다라고 했을 때도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 한 4,600억 정도, 4,68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갑자기 400억까지 후려 쳐졌으니까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이 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 수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나 이게 뭐 그렇게 아니야 이거 완전 나이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건데, 어쨌든 유상증자를 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정정 공시, 특히 이제 몽골 광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뒤에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양의 정정 공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첫 번째가 몽골 광산 매출 수정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거 왜 수정되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있어요. 원래 이제 작년,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에 리튬,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에는 채굴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채굴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024년은 채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기 보고서에서 이게 수정이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올해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채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저렇게 올해 흔히 말하는 그 몽골 광산 매출을 확 줄인 거예요. 원래는 채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까지도 완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완료가 됐는데 공시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시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금양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걸 감안하면 저게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면 당연히 공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시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통과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허가를 받거든요. 채굴하면 돈이 되니 이거 허가해줘 라고 해서 정부가 허가를 해주면 그리고 채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굴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몽골 광산 쪽에서의 리튬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정 공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어차피 저기 리튬이 안 나왔다니까? 처음부터 리튬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짜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냥 팩트로 놓고 보면, 아, 올해도 리튬 채굴은 안 되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있어요. 올해의 몽골 광산에 대한 매출을 이렇게 깎은 건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저 추정치는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 맞죠? 추정치는 분명히 올라가긴 할 건데 중요한 건 그거 감안해도 너무 많이 토막을 냈어요. 지금 저 몽골 광산 가치 평가를 했을 때의 리튬 가격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많이 급락을 했지만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럼 저게 합당하려면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게 합당해요. 그게 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은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정을 한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몽골 광산에서 리튬이 지금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수정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는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야, 이 정도면, 야, 불성실 공시 아니냐? 라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거래소가 불성실 공시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것 자체도 추정치였잖아요. 확정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추정치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성실 공시로 지정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좀 거래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유중에서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4,500억 중에 그냥 1,000억 정도를 채무 변제에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0억에 대한 채무 변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예상 아닐 수도 있는데 류강지 회장이 대부분 자기 지분의 80%를 주식담보대출로 지금 금양에 대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회사를 믿는 거잖아요. 본인 회사의 성장을 믿는 거니까 자기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다 80%를 대출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넣는 거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 건데 회사로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살짝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거죠. 저 채무 상환이 결국은 류강지 회장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1,000억. 근데 그렇게 해서 채무를 상환을 하는 금액을 또 류강지 회장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분율이 줄어드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유중에 참여하는 요 케이스는 뭐 이걸 가지고 뭐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주주 돈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뭐야 이거 주주 돈으로 뭔가 이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니까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사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믿고 와줬는데 제가 이제 금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신을 한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계속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계속 이제 확인시켜 줘야 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잘 되면 대박 나는 게 맞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는 회사인데 만약에 그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라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나스닥 상장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나스닥이 OTC
였으니까 그건 역시도 사실은 좀 이건 뭐지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유상증자 통해서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씩 이제 그래도 금양을 믿고 있었던 또 주주들이 좀 이탈할 수 있는,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금양이 좀 풀어야 할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유증일까라는 거죠.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엄청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한번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잖아요. 8월 말 맞죠? 예, 그때 8천억 정도 이 유상증자 할 거다라고 나왔는데 금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거 한 달 정도 지나고 바로 물론 8천억은 아니지만 어쨌든 4,500억이 유상증자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금양이 필요했던 돈이 8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반응 보고 이건 아닌가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 역시도 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유증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장에 공장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기장 공장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됐어요. 공사 미수금이 납부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요거는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까지니까 만약에 7, 8월에 납부했으면 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이제 보고서 쓸 때 분기 보고서 나올 때 뭐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어쨌든 납부해야 될 공사 납부가 좀 밀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대규모 공사할 때 뭐 한두 달, 뭐 한 분기 정도 밀리는 거는 뭐 큰 이슈가 아니니까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던 이 기장 공장 건설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요게 돈이 좀 말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그 다음에 공장만 짓면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라인을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셋업 하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많게는 한 6천억, 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4천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아직까지 또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장을 세웠다고 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 자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양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걸로 흔히 말 발포제를 팔아서 수익이 계속 나서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전 자금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발포제 관련 이쪽 또 매출도 지금은 좀 꺾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운전 자금을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 의구심은 또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몽골광산 쪽이죠. 몽골광산은 그럼 이제 투자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몽골광산 역시도 이게 뭐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이 되면 또 판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도 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이 살 길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SM랩. 얘를 진짜 잘 키워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잘 상장시키면 저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좀 살 길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SM랩도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대여금을 한 400억 정도 대여금을 또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가 이번에 4,50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천억이라는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8천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8천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뭐 3천억 이상의 유증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요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그룹이 여기 투자를 했다. 릴라이언스 그룹은 뭐 인도 최고의 기업이다. 맞습니다. 1위 기업이고 굉장한 회사가 맞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MOU였는데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릴라이언스 그룹과 만약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소리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계약 주체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케시 안바니가 하는 그 릴라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안바니 이 그룹은, 그러니까 이재용이 그러니까 이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고 했던 그 안바니는 무케시 안바니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릴라이언스 그룹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1위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지금 금양이 이번에 MOU를 맺은 거 그 동생입니다. 아닐 안바니거든요. 아닐 안바니가 운영하는 기업과 지금 MOU를 체결한 거예요. 야, 그래도 어쨌든 얘도
형제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안바니 그룹이 이렇게 상속받으면서 이 형제들이 나눠 가졌어요. 이제 일단 무케시 안바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가장 이제 그 릴라이언스 핵심 이제 회사죠. 그러니까 뭐 화학부터 해서 뭐 이 산업재 관련 부분을 다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닐 안바니 같은 경우는 캐피탈 쪽, 금융 관련 쪽, 예, 그 다음에 통신 관련 요거를 이렇게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눠 가질 때 했던 게 그게 있어요. 야, 너희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너희 형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뛰어들지 마라가 됐었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가 이제 무케시 안바니가 딱 보고 야, 통신 사업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사실상 아무래도 무케시 안바니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 그룹도 더 컸고 자금력도 훨씬 더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사업에서 이 동생 그 아닐 안바니 회사를 그냥 박살내 버렸어요. 그러면서 통신 시장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아닐 안바니 그룹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는 이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망하고 결국은 2022년에 아닐 안바니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신청하고 이제 뭔가 기사 회생을 하려고 하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와 MOU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재용이 자녀 결혼식에 간 그 안바니가 아니라 지금 파산을 한 안바니와 이걸 MOU를 맺은 거기 때문에 요건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잘 운영을 해가지고 당연히 성공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룹은 아니라는 거. 형제지만 아시겠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엔 자기 망한 게 형이 그냥 망한 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형제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나노테크 에너지 관련해서 이 2조 3천억 계약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판매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잘 팔리면 우리가 이걸 유통할 거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수요가 없으면 아예 0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행 보증 금액 자체가 요거죠. 그래도 작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600억 정도는 일단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속력을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팔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허점은 있어요. 뭐가 허점이 있냐면 이겁니다.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면 언제든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통보를 하면 본계약은 종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구속력이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또 스쳐 지나간 게 있잖아요. 한송네오텍. 한송네오텍 역시도 얘랑 MOU 맺었잖아요. 2차 전지 관련. 그러고 나서 한송네오텍은 물론 뭐 얘 때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장 폐지, 지금 이제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뭔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의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너무 좀 당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게 잘 풀리면 그거는 진짜 잘 가는 거고요.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면 그러면 안 가는 거겠죠. 어떤 시나리오를 믿냐는 개인의 몫입니다. 나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좀 의심이 좀 가는데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유상증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돈이 더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으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매몰 비용만 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만약 손실이 아깝다 하더라도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는 이거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타면 될 것 같은데 SM에 또 성공적으로 상장하고 그 다음에 기장 공장도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그 다음에 여기 MOE 체결한 것도 나는 괜찮게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유증을 받아야죠. 추가적으로 유증을 하더라도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을 믿냐에 따라서 투자는 각자 판단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 영상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또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금양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